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종목 이 코스모 화학. 자, 코스모 화학 알아볼 건데요. 요즘에 다시 2차 전지. 자,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. 며칠 전에 이 에코프로 형제 급등부터 금일 이 코스모 화학 급등까지 시가총액이 몇 조 원이나 되는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건 그만큼 매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관심이 많다는 거죠. 자, 금일 영상에서는 현재 이 코스모 화학, 현재 코스모 화학의 상황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금일 이 코스모 화학 상승을 이끈 건 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인, 이 외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어요. 자, 이 외인 기관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기 위해서 들어온 건지 이제 저점을 다졌다, 매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건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지 판단이 가능하겠죠. 당연히 이 외인 기관이 진짜로 이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확인될 때는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고요.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. 뭐 어찌 됐든 간에 금일 코스모 화학이 이런 급등을 보여줬던 건 뭐 새로운 호재를 발표하거나 뭐 실적 발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 때문에 이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단독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코스모 화학이 단독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인 뭐 에코프로 급등부터 금일 이 리튬 관련주들 상승까지 순환매 통해서 이 코스모 화학도 같이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. 사실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추천드리던 종목 중 하나기도 한데 이 코스모 화학이 엮여 있는 테마만 봐도 뭐 2차 전지, 뭐 리튬, 그리고 이 폐배터리. 이런 미래성이 강한 것들과 엮여 있어요. 당연히 미래성이 있는 테마인 만큼 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란 뜻이고요.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한 이 코스모 신소재. 코스모 신소재의 지분 30%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. 뭐 코스모 신소재의 대주주가 이 코스모 화학인데 시가총액이 더 낮은 건 웃기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뻔히 일어나는 상황들이죠. 현재 이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 화학보다 앞서가고 있는 게 이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. 2차 전지를 메인으로 하고 이 화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학이었어요. 테마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스모 화학의 투자 메리트가 생긴 건 바로 이 폐배터리. 폐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죠. 이 코스모 화학은 사실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로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. 뭐 검색해보거나 찾아봐도 단독적으로 이산화 티타늄을 만들고 있다, 경쟁사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. 당연히 경쟁사가 없다는 건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만 이 이산화 티타늄으로 주가의 폭등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. 뭐 물론 이 개발을 마친 이산화 티타늄을 본격적으로 판매를 개시했고 이 글로벌 기업 등에도 계약 등을 진행 중에 있어요. 하지만 이런 이산화 티타늄은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고 기업의 안정성을 가져올 사업 정도인 것 같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견인하려면 이 관심받고 있는 테마와 엮여야 돼요. 당연히 제가 엮일 수 있으니까 이 코스모 화학을 설명 중인 거겠죠.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폐배터리에서 이 코발트와 니켈 그리고 리튬 이렇게 세 가지를 추출해서 이 원료로 생산하는 이 리사이클 공장을 준공 중에 있어요. 뭐 그동안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 리사이클 공장을 이번 연도 6월 말에 준공을 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생산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따로 발표된 내용은 없죠. 현재 주가의 조정이 보시다시피 주가의 조정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이 리사이클 공장 뉴스 공시가 발표된다면 주가는 이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.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이 이 외인 기관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파악해서 급하게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런 만큼 이러한 내용들이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된 관련된 내용들이 코스모 화학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, 굉장히 중요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될 거예요.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 관련된 뉴스 이 공시 올라올 때마다 영상 올려드릴 거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
코스모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지금 뉴스 나왔다 빨리 매수해라, 뭐 악재 나왔다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. 만약에 이 코스모 화학이 이 뉴스도 나온 것도 없고 뭐 공시도 나온 것도 없는데 막 떨어져요. 그렇게 된다면 무서워서 당연히 팔게 돼 있고, 이유 없이 오른다면 무작정 물타기 하다가 고점에 물려버릴 수도 있죠. 자, 그래서 제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, 어떤 뉴스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리해놓은 자료, 이 자료들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요. 위에 번호로 연락 꼭 남겨주시고 제가 중요한 내용 더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. 자, 바로 이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 코스모 신소재가 꺾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반면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한층 조정이 들어온 상황이에요. 조정. 자, 여기서 긍정적인 건 이 장기 추세선. 자, 장기 추세선은 여전히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.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장기 추세선이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떨어져도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는 오를 확률이 높다는 뜻이니까요. 그 다음 과거로 돌아가서 이 코스모 화학이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거래량들, 자, 상승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거래량들 보시면 이 저점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이 고점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. 자,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팍 터지면서 차익 실현 나온 게 아니라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조차 이 거래량이 줄어들죠. 없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력들이나 뭐 큰 손들이 쌓아놓은 물량이 아직 매도로 나오지 않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보시다시피 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는데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건 이 밑에서 산 사람들, 자, 이 밑에서 산 세력들, 이 큰 손들이 아직 물량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? 얘네들이 큰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거예요. 이 고점에서 매도를 안 했다는 건 팔고 싶은 목표가는 더 높다는 뜻이겠죠. 당연히 그렇다는 뜻은 현재 자리에서 하락보다는 결국 이 전고점 돌파를 향해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하는 시기,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의 시기가 바로 이 코스모 화학의 이 폐배터리, 자, 폐배터리 공장 준공 시기와 이 리튬 추출을 통해서 매출을 본격화하는 시기쯤이 될 것 같은데, 자, 이런 과정이 코스모 신소재의 전구체 사업과 맞아 떨어진다면 주가는 충분히 이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. 자, 이어서 이 코스모 화학 차트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일단 최근에 이 상승을 시도하다가 내려온 자리, 자,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, 자, 뚫어내는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. 이 자리죠. 이미 한번 상승을 시도하다가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온 만큼 이 구간에서 이번에 돌파 시도하다가 또 맞고 떨어진다면, 자, 쌍봉 하락으로 이 장기 추세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올 확률도 굉장히 커요. 하지만 이번에 이 구간을 뚫어낸다면, 자, 단기 추세선이 꺾였던 이 7만원 후반대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.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에 성공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리튬이나 이 폐배터리, 이런 재료들, 자, 이런 폐배터리 재료들 안 나오면 결국 다시 내려오긴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들 나오는지, 자, 공시 나오는지 잘 지켜보면서 매매하셔야겠죠. 물론 이 가격대도 기억하셔야 하고요. 뭐 이렇게 설명드려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번호로 평단가, 자,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만 남겨주세요. 자, 그러면 제가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이렇게 가격 남겨드릴 거예요. 자, 뒤에서는 이 코스모 화학 폐배터리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. 자,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,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무조건 정보예요. 정보.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,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,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.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. 그런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.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.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,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,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,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, 이 실적 발표일 등 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,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,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.
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.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. 당연히 사고 싶죠.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. 뭐 특징주, 자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,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.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 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,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,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당연히 실적 발표, 자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. 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?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.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.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,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.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폐배터리 시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, 자 지금은 이 내연 기관 자동차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, 자 미래에는 이 전기차, 자 전기차 등의 2차 전지차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일 거예요. 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이 내연 기관차가 2차 전지차들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. 자 하지만 이런 전기차들도 수명이 있어요. 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, 자 배터리가 수명이 소모되면서 이 바로 폐배터리로 나오게 되는데, 그걸 재활용하는 사업들이 미래에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죠. 바로 이 코스모 화학에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. 그 폐배터리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 리튬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. 코스모 화학이. 자 현재까지 이 코스모 측 입장에 따르면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니켈 4,000톤, 그리고 이 코발트 2,000톤, 마지막으로 이 리튬 1,000톤으로 총 7,000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, 자 그렇다는 뜻은 이 리사이클 공장 하나만으로 3천에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당연히 이런 매출은 주가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요. 뭐 이 코스모 화학 재무에 대해서, 이 재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려보면, 이 매출액 성장 중에 있고, 뭐 영업이익 성장 중에 있고, 이 당기순이익도 성장 중에 있어요. 자 수익성인 관점에서는 꾸준히 성장하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, 이 당좌 비율도 낮고 뭐 유보율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이 재무만 본다면 나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은 그런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코스모 화학이. 이런 재무적인 문제보다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PER, 주가 PER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. 주가가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, 물론 이 주식에서 PER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, 심하게 과평가됐다는 건 투자의 리스크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꼭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챙겨봐 주시고, 문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자료들 꼭 받아가시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.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.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.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,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. 그냥 이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.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? 바로 이 2차 전지. 2차 전지였어요.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앱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.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.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.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.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,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,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,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금양,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
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?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.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.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. 자,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, 일단 AI 뭐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,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.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. 자, 다음으로는 반도체. 뭐 언제적,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? 삼성전자 다 죽었다.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. 자,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.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.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.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?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.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, 자, 다 알고 계시죠?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, 자,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.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,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. 자,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, 자,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. 자, 지금 이 미국, 자,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.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?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. 이 돈 되는 폐배터리. 자,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.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,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?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, 자,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, 자,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,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, 자,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,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. 자,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이 고평가, 자,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. 자,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.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.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, 자,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,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,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. 자,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자,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
010-9589-1279번으로 문자 1번,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.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,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.